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한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은하입니다. 은하님 어디 갔다 왔어요? 일하다 왔어요. 왜 이렇게 바빠? 감독님이 더 제가 지금 약간 250g 정도 빠졌는데 은하님도 엄청 바쁜 것 같더라고요. 네, 바쁘긴 한데 저는 살은 안 빠졌고요. 250g이 안 빠지는 건가요? 근데 그람 수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느낌이지 뭐. 느낌 그냥 내 느낌. 볼에 살짝 패였다. 아니면 영혼이 좀 났다, 나갔다. 그러면 그게 한 50g 정도 되거든요. 야,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아 진짜 아니 언니들 유주님은 네. 이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 어때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은데 장단점을 얘기해 보자. 벌써? 장점은 그냥 좋아요. 그냥 어쨌든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게 좋은데 단점은 혼자만 있다는 거? 그것도 약간 그렇게 혼자만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외로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단점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주중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회사를 가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7시 반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저녁을 다 챙겨 먹고 난 알지 그 느낌.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이제 샤워를 하고 딱 소파에 앉으면 11시. 11시까지 아니면 한 그래? 10시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 말리고 어영부영 TV 보다가 어영부영 하다 보면 12시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5일 내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독립을 한 건지 어디에 지금 진짜 생활인이 청소를 되는 하러 거지. 다니는지 가정부. 모르겠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그러니까 이상하게 혼자 바빠요.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시간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많은 어머니들께 항상 고마움을 느껴야겠다, 존경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생기고. 들더라고요. 도희님도 요즘 뭐 큰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여전히 바쁘고 회사는 가기 싫고 날씨는 좋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좋아졌어. 지난주 네, 내내 안 맞습니다. 좋았거든요. 네. 녹음하는 오늘 아침에 딱 창문 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 너무 파랗고. 어제도 비 와가지고 공기도 너무 맑더라고요. 맞아. 근데 또 다음 주에 월요일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그래요? 있어가지고. 지구가 아픈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네, 장마가 얼마나 올려나 걱정이 됩니다. 아니 5월인데 이렇게 날씨가 들쑥날쑥이면 여름철에는 얼마나 심할까? 동남아 날씨 같지 않아요? 그쵸.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변덕스럽고 네. 갑자기 비 오다가 갑자기 쨍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책을 어머. 우리 은하님이 또 추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러웠다네요. 아니 왜냐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밝아지고 에너지가 좀 생기는 느낌. 그리고 자꾸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요즘 같은 날씨에 마음을 좀 다스리기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은하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이번 주 다음 주 저희가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정 이유부터 들어야겠죠. 어떤 책을 선정해 주셨나요? 일단 김원비 작가의 전국 축제의 자랑인데요. 네. 되게 죄송하게도 사실 깊게 고민하고 고른 책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일단 그냥 정말 가볍게 읽고 싶었고 또 제가 줄거리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거 줄거리 요약하기 쉽겠다. 쉽겠다. 그것도 네, 중요해.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리틀 포레스트를 방송 중에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리틀 포레스트가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영화를 가지고 언니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책과 같이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1년에 나온 책인데 이거를 우연히 접하고 나서 이거 리틀 포레스트랑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영화를 위한 책 선정이었군요. 아니요, 이 책도 좋아요. 저희가 작년 가을에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로 김원비 작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도 되게 즐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이번 책도 여전히 역시나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언니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또 우리 감상부터 나눠봅시다.
저는 그 전작이었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가 더 재밌었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책과 같다고 했는데 저도 느꼈던 게 이 책이 챕터마다 들쑥날쑥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챕터는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챕터는 좀 지루했고 그래서 이 챕터 왜 이렇게 안 읽히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작가들도 그 축제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있어. 뭔가 약간 의무감에 썼다는 느낌이 드는 축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특히 그 젓가락 축제? 그거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젓가락 축제는 많이 아쉬웠어. 그래서 좀 근데 타이틀만 봤을 때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맞아. 흥미로웠는데. 젓가락으로 무슨 축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좀 들쑥날쑥하게 읽었지만 그래도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것로도 축제를 하는구나. 와 신기하다 하면서 그래 참 우리 지역 사회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뭔가 보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큰 축제들 위주로만 다니지 우리가 익숙해서 알고 있는 축제들 위주로만 다니지 이렇게 곳곳에서 작은 축제들, 지역 축제들을 알아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발견?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봤어요. 도희님 어떠셨습니까? 좋은 점도 많았고, 불편한 점도 참 많은 책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살면서 뭔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느낌 받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좋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작가가 얘기하는 그런 불편함이 내가 느끼는 시선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되게 반갑다. 나도 축제에서 저런 순간을 만났으면 똑같이 느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반가운 면이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런 순간을 내가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했던 그런 축제의 면면이 있잖아요. 나도 인생에서 저런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저런 진심으로 가득한 되게 아름다운 삶을 누가 딱 정리를 해서 선율처럼 나한테 이렇게 펼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책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잘 정리했을까? 그런 어떤 걱정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별거 없을 것 같아서 안 갔던 축제만 계속 나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별로라도 99.9%가 별로라도 그걸 참고 저런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야지 0.1%의 되게 귀한 순간을 만나는 건데 이 작가는 그걸 해냈구나. 그런 또 반가움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싫었던 건 뭐였냐면 극단적으로 아니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런 축제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뭉퉁그려서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하지?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진짜. K스러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대작이라고 하는 작품들 막 찾아 읽을 때 뭐 빅토르 위고나 전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들 읽으면 너무 훌륭한 점이 있는데도 계속 나오는 그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있을 때마다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 저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궁금하다.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까? 혹시나 했는데 또 세 분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니까 나만 불편했어. 하나만 짚어봐. 하나만.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하나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뭘 깔 때는 좀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깔 수는 있는데 내가 왜 그게 싫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랑 근거를 다 밝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표시를 해뒀네요. 그 궁금하다. 4페이지를 보면 네. 이런 표현이 언어 되게 많이 유희했던 나와요. 축제란 아니 K쇼란 본디 그런 본질적인 질문 대신에 우리가 왜 짱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때려 넣어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대충 무슨 말인지 우리 다 감을 잡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축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반복하는 어떤 불편한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으면 그게 왜 잘못됐고 그걸 갖고 왜 K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K쇼란 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학교가 너무 싫지만 학교 이름 붙여서 그냥
그냥 욕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게 뭐가 나아지는 거지?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싫었어요. 그래 나는 공감만 했네. 그러니까 그 싫은 점을 제가 공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 태도가 싫은 거예요. 그래요? 내용이 싫은 게 아니라. 네. 저만 또 흥분해요. 처음 흥분하면 이러지 않으려는데 얘를 썼는데. 아니야. 저는 이런 좀 다른 시선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도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K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감상들, 과거에 나는 어떻게 축제들을 바라봤었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전에 이 녹음을 하러 오기 전에 은하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를 생각들을 좀 나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은하님이 언니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들을 먼저 좀 쏟아내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고 나서 마무리할 때쯤 제가 궁금했던 거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유주님 차례가 네. 다가온다는 거. 어땠어요? 은하님이 이 책을 선정하면서 그리고 읽어 내려가면서 나 언니들이랑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 일단 깊게 생각하지 않은 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축제라는 거를 딱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런 야외에서 화려한 조명과 예쁜 조명, 노란 조명과 그리고 뭔가 예쁜 옷, 멋들어진 음식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학가의 이런 열기나 막 시끄러운 비트의 음악 그리고 뭐 이런 뭐 대학생들의 술 축제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데 사실 지역 축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축제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 지역 축제의 그 실제의 모습은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언니들이 생각하는 축제에 대한 이미지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그런 지역 축제의 이미지의 차이가 있었는지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저는 축제하면은 그냥 진짜 은하님이 얘기한 먹고 떠들고 마시고 뭔가 난장 대학가 축제 그런 축제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저희 제가 전주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매년 난장이 열리거든요. 난장? 네, 근데 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장터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막 서커스단 오고 뭐 품바 오고 뭐 엿장수 춤추는 거 막 볼 수 있고 이런 축제가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거기를 엄마 손잡고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내가 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가서 구경하니까 가족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뭔가 이렇게 힐링처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어릴 때는 그런 게 축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아예 지역 축제 뭐 되게 소소하게 진행되는 그런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제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축제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저는 축제하면 그냥 우선 사람이 많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역 축제를 경험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2002년에 월드컵. 그래 그때는 정말 가장 강렬한 축제라는 이미지로 떠올랐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다른 축제가 있을까 했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그 약간 망국기가 달리고 옛날 그게 이제 추억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했어. 나 운동회 때만 되면 그렇게 심장이 떨렸어. 나 너무 좋아했어 운동회. 달리기 너무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는 거 알죠? 손목에다가 알아요. 1등 참 잘했어요. 그 망국기랑 그 이렇게 달리기를 하려면 탕 소리 하잖아요. 그래. 그 총소리, 그 총소리랑 이런 게 막 이미지가 되면서 내가 정말 그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 추억이나 기억이 뭔가 좋게 왜곡이 돼서 아름답게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한 좀 와하는 함성과 함께 박터트리고 했던 그런 오재미로 박터트리는 거 맞아요. 생각나고 그리고 저 꼭 릴레이를 나가가지고 꼭 그 역전하는 선수 맞지? 저는 마지막 스퍼트 뛴 선수였어가지고 나 진짜 너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역전 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짧아 안돼
다리도 짧고 스피드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축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맞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도희님은 좀 다른가? 저는 여기 나오는 축제의 모습이 별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진 않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축제는 뭔가 참여한다는 게 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거를 내가 앉아서 본다 이게 아니라 축제는 좀 어설프더라도 내가 참여한다. 아니면 내가 호스트로서 누군가를 만든다. 그런 느낌? 고등학교 때 축제부터가 기억이 나는데 다른 학교에 가서 볼 때도 그랬고 내가 다른 학교 친구들을 초대해서 만들 때도 그랬고 이게 뭔가 퀄리티도 가끔씩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 걸 만났을 때 반가움도 있지만 퀄리티가 되게 낮더라도 어쨌든 내가 직접 참여해서 뭔가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축제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긴. 네, 그래서 저는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뭔가 여행 가서도 되게 조그만한 이런 무슨 페스티벌 이런 거 있어도 별거 없어 보여도 좀 가보는 편이고, 시장도 가보는 편이고, 뭐 돌리세요 하면 돌려보는 편이고. 네. 참여하는구나. 네, 저는 참여하는 편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역 축제가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 그게 진짜 퀄리티가 많이 높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참여했던 기억이 좋으니까 뭔가 우리라는 생각도 들고 따뜻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축제에서도 이 작가들이 느꼈던 것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위에서 눌러서 억지로 시키고 허술하고 정말 자기들끼리 공감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축제에서는 뭐 속빈 강정이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게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축제 때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공동체가 갖고 있으면 이게 지역 축제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또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보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맞아요. 다 쓰여져가지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한 곡감 축제가 2020년 1월에 다녀온 축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버렸으니까. 책 읽고 나서 나 여기 좀 가고 싶은데 이런 데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겼는데 곡감 축제. 저는 곡감 축제는 진짜 가보고 싶어요. 곡감 축제랑 의좋은 형제 축제. 진짜? 그래요? 곡감 축제는 같이 가요. 의정원 형제 축제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공원 가려고. 가만히는 괜찮아요. 아니 가만히 볏짚도 좀 들어보고. 프로포즈 하려고? 아니 저는 그 푸드 축제 가고 싶어요. 와일드 푸드 저도. 와일드 푸드 축제를 가게 되면 제가 네. 또 고향이 전주지 않습니까? 네. 전주 투어 한번 시켜드리고. 저 가요. 그러면 그 축제 생기면 우리 가기로 약속. 근데 자신 없는 게 메뚜기 먹고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먹을게요. 할 수 있어? 진짜? 네, 저는 이거 속도도 느리지 않기 때문에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왜냐면 저 치즈부도 잘 먹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각자 또 인상 깊었던 축제 하나씩 좀 읊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곡감 지리산삼성 축제. 곡감 축제. 다 달라. 뭐였어? 와일드 푸드 축제. 와일드 푸드 축제. 단오제죠. 전 단오제. 저는 곡감. 저도 곡감. 일단은 겹치는데. 아. 우리 겹치는 사람 먼저 얘기해볼까? 저 근데 여러분이 얘기한 거 다 가고 싶으니까 그래요? 함께 가요. 오케이. 곡감 축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곡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전 곡감 좋아요. 저 주변에서 곡감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요? 전 곡감을 엄청 좋아해요. 전 감 종류를 다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홍시, 그다음에 곡감, 그다음에 단감 다 좋아하거든요. 감을 다 좋아하는구나. 전 감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고 나면 곡감이 꼭 올라가잖아요. 저는 곡감을 꼭 음복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곡감 좋아해요. 전 돈 주고 사 먹어요. 오. 사 먹는데 이 산청 곡감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상주 곡감이 덜 달고 이 산청 곡감이 좀 달다고 더 달달고. 그랬잖아요. 네. 단 거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전 산청 곡감 근데 먹어보고 나는 싶어요. 곡감 모양도 여기 산청 곡감은 무슨 도넛 눌- 모양으로 눌러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저는 고향이 어쨌든 경상도 쪽 구미 이쪽이어가지고 상주가 바로 옆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는 항상 이렇게 묘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성묘. 성묘를 가면 죄송해요. 요즘에 내가 단어가 난 이해해. 이렇게 성묘를 가면은 그렇게 곡감 있으면 꼭 이렇게 사서 먹고 아니면 선물 들어오거나 차례나 제사할 때 올릴 때도 꼭 상주 곡감을 샀던 것 같아요. 맞아. 상주 워낙 곡감이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곡감도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주곶감은 좀 드라이하다고 건조하다 그랬나? 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산천곶감이 좀 더 쫄깃하고 약간 달달하고 달고 수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음. 그러니까 너무 그 맛이 궁금해. 나도. 먹어보진 않은 거구나. 안 먹어봤어. 나도 어, 어,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 곱감이라는 이름 곱창 먹고 싶어. 곱창 먹고 싶어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거는 제가 왜 곶감 축제가 1위가 아니냐면 여기가 규모가 작은 것 같고 맞아. 지자체 분들이 여기 똘똘 뭉쳐가지고 뭘 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네.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공무원들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럴 수 있지.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야. 그게 약간 불안함? 어. 산천곶감은 먹어보고 아니 근데 싶지만 산천곶감은 보니까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엄청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 가봅시다. 맛이나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가보아요. 왜냐면 저희 집에 그러니까 본가에 그 감나무가 있는데 가끔 그게 2년에 한 번씩 완전 주렁주렁 열려요. 우와. 감이. 그러면 저희 집은 대봉이거든요. 그러면 먹다가 안 되면 저희는 곶감을 집에서 만들거든요. 그 손이 진짜 많이 가요. 그 뭐지 그 뭐야 건조시키는 것도 진짜 아니 저 오래 걸리는데. 어머니가 곶감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지켜본 적이 봤어요? 있는데 진짜 손 많이 고되더라고요. 가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노고를 생각했을 때도 정말 나는 훌륭한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매력적인 게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서 빵빵 터지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 과일 선발대회 여기 역대 수상작 전시 코너에 갔는데 거기 곶감 이제 상 받은 곶감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거기 옆에 명함도 놓여 있고 모양이 맞아요. 남다르다는 거예요. 2016년부터인가 산청이 5회 5회 수상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압도적으로 예쁜 모양이라고. 그리고 동글동글 탱글탱글 탐스러워서 볼을 꼬집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런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느낌일까? 이게 보통의 곶감과는 모양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고 싶다 이거지. 먹어보고 나는. 싶어요 저는. 먹어보고 싶고. 꼭 가고 싶어. 곶감 축제는 저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품평회도 열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맛들을 이런-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곶감의 명예에 금이 간다면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라며 굉장히 분발을 촉구하면서도 모든 노고와 공을 농민들의 몫으로 돌렸다. 너무 진지하잖아요. 이거 약간 그 임신왜란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힘이 농민들이 없지만, 한 명 한 명 막 이런. 나아가자 이러면서 그리고- 뭔가 결기를 다지는. 그리고 다들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내가 직장인이라서 더 이런 말에 끌리나 봐요. 무엇보다도 저 말들은 바깥에서 뒤늦게 말만 얻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안에서 함께 부대껴온 사람의 말이었다. 맞아요. 이것도 전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앞에서 축하사 연설하는 사람이 음. 그냥 탁상 공정만 하는 사람이 맞아요.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감동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곶감 축제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음. 군밤 장수 이야기, 밤 장수였나? 네. 맞아. 대금 불어주는 아저씨. 왜 대금을 놓고 밤이랑 같이 팔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금을 만들던 사람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사가려고 했더니 아무에게나 팔지 팔지 않겠다. 장식용으로 둘 거면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대금을 연주를. 꺼내서 연주. 멋있어. 근데 축제의 묘미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게 되게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김원비 작가랑 박태하 작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축제가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박태하 작가는 이 곶감 축제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다더라고요. 네네네. 고물리에님. 건물리에. 은하님은 어떤 축제가? 저는 와일드푸드. 와일드푸드 축제인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는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곶감도 그런데 먹어요. 곶감 일단 전 되게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진짜. 그래서 곶감을 저는 저희 이모께서 직접 만드시고 저희한테 나눠주시는데 이모네 곶감이 달지 않아서 그것만 먹고 네, 저는 좀 단 곶감을 좋아하지 않고 와일드푸드 축제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잖아요. 물론 약간 극혐인 도희님은 잘 드신다고 하는 그런 이런 벌레 음식이라든지 너는 군뱅이랑 메뚜기 어떻게 먹지? 애벌레. 아, 애벌레. 그런데 이 와일드푸드 축제에 보면 그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혀 끝에서 군뱅이의 주름이 느껴진다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막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저의 가장 감정 기복이 심했던 네. 챕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자꾸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되게 네. 많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고 싶어요. 이 맞아요. 와일드 빼고도 푸드가 많은 네, 직장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축제. 대회 나갈 수 있습니까? 거기 이제 거친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조이님을 응원해 자, 드릴 일단 거예요. 대회 나갈 수 저는 못 먹겠더라도 일단 1단계 일단 메뚜기는 나간다? 먹을 수 있을 메뚜기 테니까. 먹을 수 있다. 전 메뚜기도 안 될 것 같아요. 멧돼지 코. 안 돼요. 멧돼지요? 멧돼지 코. 돼지 코. 돼지였어요. 아, 돼지 멧돼지까지 가지 그래? 않아요. 알았어. 돼지 코. 돼지 코. 먹을 수 있어? 보고 결정할게요. 보고. 네. 나는 근데 그 돼지코 들고서 사진 찍어 달랬잖아요. 그 사진 너무 좀 보고 웃기지 않았어요? 싶었어요. 대고. 코에다 대고. 근데 그 사진 좀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되게 좀 저는 김홍필 작가 짠한 게 모든 음식들을 다 처치하고 준결승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왜 속도전으로 가냐고. 내 말이. 이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여자가 불리한 룰이잖아요. 절차도 없고 원칙도 음. 없고 축제 진행하는 사람 마음대로 바뀌는 그러니까. 면면을 많이 비판을 하죠. 네. 여기 말고도 그래도 올라가게 그 해줬잖아. 꼬막 무게 걸로 갑자기 갑자기 바꿔버리는 바꾸고 거. 벌교 꼬마. 비 온다고 하니까 오전에 해버리고 얘기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역 축제의 또 네. 특징일 수도 맞아.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와일드푸드 축제 저 재밌었어요. 저 재밌었어요. 네. 근데 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약간 못 먹는 음식,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게 너무 섬세하게 돼 있어서 저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궁금은 한데. 근데 이 와일드 푸드라는 게 그런 곤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단어라고 여기서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뭔가 네, 내추럴 네. 푸드의 느낌도 네, 있고, 뭐 슬로우 푸드의 하던데.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다른 음식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도 이 두 작가도 굉장히 와일드푸드 축제를 칭찬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셉이 되게 좋다고. 와일드푸드라는 것 자체가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다 갖다 붙여도 잘 붙으니까 이 컨셉 누가 잡았는지 몰라도 되게 잘 잡았다 맞아, 이런 얘기하고. 근데 완주에서 그런 축제가 열렸었구나. 아니 나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몰랐지? 완주가 어디죠? 전주 바로 옆이에요. 아. 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전주에 놀러 왔던 그 외국인 배낭 커플. 부부가 왔다가 정갈이랑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약하네. 이래놓고 쥐지.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지지 한 20년 전에 썼던. 네, 그 호련이 떠나갔던. 네. 부유님은 강릉 단오제를 선택하셨는데. 전 두 번째로 가고 싶은데 이유가 또 단오제. 궁금하네요. 기회가 되면 진짜 단오제는 가보고 싶어요. 이게 3대 우리나라 3대 축제라는데 맞아요. 단오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묘사한 거를 보면 여기는 정말 지역에서 아직도 사랑받는 진짜 축제인 것 같아요. 일단 참여하는 강릉 많은 사람들이 나 단오제 하면 가야지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되게 큰 나름의 도시인데 그 도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나도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최근에 강릉에 갔었는데 강릉 자체가 전 참 좋았어요. 강릉 좋아요. 저도. 네, 그리고 거기 어디였지? 바닷가 쪽에 월별로 강릉에 볼만한 거 이게 쭉 써 있었는데 단오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계절에 내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지만 나중에 열리면 꼭 와봐야지 생각했었는데 네. 여기서도 이 챕터에서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정성껏 신들을 맞이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저 이런 감성이 참 좋거든요. 무슨 딱 정해진 어떤 모습으로 무슨 교리가 있고 이런 거보다 이게 정말 논리로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어떤 존중하는 그런 공기 같은 거 이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면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청포물에 머리 감는 그런 건 좀 웃기지만 감으실 겁니까? 그리고 이 술도 먹어보고 싶어요. 강릉시의 5천여 세대가 마음을 맞아. 담아 봉정한 일명 신주미로 축제 한 달 전에 빚어놓은 술이다. 이거를 다 맛보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성이 담겨있는 술이잖아요. 저도 술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 감는 거 그건 안 해도 되잖아요. 저 안 할 건데요. 전 해보고 싶긴 해요. 세스테 플라스틱 세스테에다가 이 창포물 맞나? 창포물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헤어스타일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약간 기계적으로 머리 감고 나와야 되는데 괜찮은 거야? 재밌잖아요. 근데 경험하는 건 다 재밌는 것 같아. 와 이렇게 야외에서 머리도 감겨주네 이러면서 약간 나름의 그런 신나는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축구 사진 추억이 될 것 같아. 찍어드릴게요. 자, 단오가 언제지? 6월 6월 14일이네요. 네. 올해는. 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강릉이 고향이셔서 엄마는 단오 때 되면은 단오제 보러 가자 그러거든요. 네, 진짜 저는- 그렇구나. 아니 네. 책에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정도인가 그거에 했는데 대한 정말이구나. 진짜 향수나 그런 게 있으셔서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번 갔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제를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갔다 왔던 축제들 막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단오제가 유일하게 여기에 있는 내가 가본 축제 중에 유일하게 있는 축제였어서 단오제가 많이 좀 떠올랐고 그리고 그 연어 축제? 양양 연어 네네네네. 축제. 그래서 다른 축제들을 가보면 이런 진짜 물고기 잡기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은연중에 그냥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 봐 이러면서 구경하고 희희낙낙하기만 했지 그 물고기에 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희생을 없어.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는데 아 정말 인간들 너무 잔인하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가보고 싶은 축제는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좀 축제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꼭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계속. 그 산천어 축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건 너무 많이 잡아 여기저기.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라고 이기적인. 했나? 네. 물고기 잡기도 있고 또 물고기 만져보기 체험 이런 것도. 오, 그래서 옆에서 그냥 대충 꽉 잡지 마세요. 아파요. 네. 맞아. 아니 그게 근데 말이야? 그게 왜 만져보는 게 왜 체험이 되는 거지? 난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이상한 근데 거야.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느낀 거는 동물원 생각할 때 항상 마음이 좀 당장 애기들은 너무 좋아하고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건 맞는 건데 나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없애야 되나? 뭐 이거 말고 대안이 없나? 이런 생각했는데 거기 어디지? 스위스 이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 우리 다 똑같은 병에 걸렸어. 박물관들 있잖아요. 그쵸? 거기 박제한 걸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게. 근데 저는 보면서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멋있고 우리 조카들 데려와도 이거 보면서 훨씬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물원 가면 되게 조그맣게 보이고 맞아요. 잘 멀리서 그러지도 봐야 되잖아. 않잖아요. 이걸로 내가 동물원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감성은 충분히 다 채울 수 있겠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바꾸는 게 진짜 한순간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원 하나도 없어도 되겠는데 이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축제도 여기서 이 작가님이 완벽하게 뭐 다른 해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좋았던 점을 자세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의 한 부분에서 다 같이 그 연어를 응원하는 그래 맞아. 이 폭포를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러면서 파이팅! 같이 막 응원을 해주고 사실 그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축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그 기반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전환을 해보자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 이것도 되게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조카들 굉장히 감동받을 수 있는데 힘을 내 막 이런 거 만지면 맞아. 아파 이러면 훨씬 더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방향으로 뭔가 그 축제 코너들이 좀 바뀌면 좋은데 바뀔까요? 좀 바뀔 수 있을까? 네. 한국은 되게 또 빨리 바뀔 수 있어요. 되게 비인간적이야. 이것만 딱 생기고 나면 또 금방 바뀔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제발. 네. 또 언니들 또 어떤 축제들 다녀왔던 축제 중에 기억 남는 축제들 있어요? 전 대학 축제가 사실 제일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대학 때 저희 학교 축제가 워낙 재미가 없다는 유명한 축제여가지고 아무도 거의 기대를 안 하고 그 축제 기간 되면 다른 학교 축제만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졸업하기 전에 갑자기 되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은 몇몇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학교 제대로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연못에 갑자기 오리보트를 빌려와가지고 띄우고 그 잔디밭 위에 복싱 경기 하는 것도 빌려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복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고 뭐 1,000원입니다. 1,000원 내고 걔랑 스파링 할 수 있게 그 친구는 나를 못 때리고 여자애들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서 실컷 때리게 할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몽골 텐트 아이디어 이름이 되게 뭐죠? 좋다. 게르? 이런 거를 학교 잔디 위에 또 막 만들어 놓고 막 근데 진짜 이것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집에 갈 거야. 난 안 갈 거야. 내가 한두 번 속니?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막상 축제 날이 되니까 그거 한 너무 2, 신나. 3일 하잖아요.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재밌다. 올해는 재밌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때도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 그 축제 시작할 때 그 축제 준비하는 사람들 뭐 이런 단체가 꾸려지면서 친구들 나한테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기대 안 내가 하고. 한 해, 두 해 해보니 이런 되게 관성에 쩔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뭔가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때 너무 느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참여하고 뭔가 같이 만들고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다른 학교 친구 초대해서 우리 학교 재밌지? 자랑하고 뿌듯했겠네. 우리 보트 타봤니?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보트 1년에 3일인데 그 연못에 물고기들 놀라니까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 반대의 시선은 늘 존재할 늘 수밖에 존재하죠. 없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학교 축제를 되게 기억하시는구나. 나 네. 학교 축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나도 학교 축제는 축제는 기억이 안 나. 그거랑 연예인들 와서 노래 불렀던 맞아. 기억밖에 맨날 안 나고. 이러면. 맞아, 그냥 소리 지르고 냅다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기억밖에 안 나요. 음. 뭔가를 참여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 유수님은 어떤 축제가 가장? 저는 사실 축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저는 이런 거를 막 참여하는 그런 또 성향은 아니어서 그래도 가장 어쨌든 기억나는 거는 정말 딱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다 관전하셨습니까? 저는 버스 위에 올라간 사람 봤어요. 제가 제 정말? 눈으로 봤어요. 네. 저는 2002년. 그 정도는 네. 아니었는데 2002년 때 대학교 이제 거의 2학년인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아요. 2002년. 근데 그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미국전이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학교 수업을 아마 쬐을 거예요. 쬐고 친구들이랑 그게 점심시간을 끼고서 아마 그 시험이 있었나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쿠킹 오일에 말린 김밥을 하나 사들고 광화문으로 그냥 냅다 달린 거예요. 냅다 달려간 거예요. 친구들 4명이서. 그리고서 그 비를 다 흠뻑 맞으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근데 또 마침 그때 이겼잖아요. 몇 대 몇으로 이겼지? 나 기억이 안 난다.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김밥 날아다니고 막 이랬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또 너무 질서정연했던 게 그렇게 떨어졌던 휴지들을 다 주워서 갔거든요. 물론 맞아. 안 그랬던 현장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어쨌든 그 아마 가이드 같은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그거 다 있어가지고 휴지 그 봉지에 이렇게 다 휴지 해서 정리해서 이쪽에 버리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때 아마 차가 도로가 거의 통제가 돼가지고 광화문에서 신촌까지 걸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야, 광화문에서 신촌까지 꽤 걸리는데. 그 기억마저 너무 즐거웠던. 그래서 이런 게 축제구나라고 그 축제하면 생각나는 건 사실 그때 그 강렬한 이게 느낌?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들 같은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던. 그게 뭔가 완전 다른 사람인데 이게 하나로 섞인다는 느낌이 축제 때 느끼는 되게 맞아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이 나요. 그 맥주집에서 큰 화면이 있는 TV가 있는 맥주집에서 보통 모여서 보잖아요.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집들 많았어요. 그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료? 무료. 돈 안 받는다. 이건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이고 학생들 너무 신나고 또 바깥에 애들이 기차를 만들어서 골목을 누비기 시작하는데 사람 기차를 만든 애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하나로 스킨십을 하면서 맞아. 뭐가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차에서도 빠빠빠빠 하면 다른 차에서 다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나 그런 분위기가 다 있었던 거예요. 언니들 저는 그때 고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유난히 부럽다, 막내이기 언니들.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계셨나요? 모임에서 안 했죠. 근데 이제 붉은 악마 응원단 굉장히 핫해가지고. 근데 뭔가 한국의 그런 축제 문화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들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그런 붉은 부분도 악마라는 있었지.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게 되게 그런 게 컸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케이스러움이라는 걸 계속 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 케이스러움이란 게 사실 뭔지 잘 이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공감은 못했거든요. 너무 좀 뭉뚱그린 느낌이고 나는 이게 도대체 왜 케이스러움인지 모르겠는 그래서 구절들이 은하님이 있었는데 질문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책 속에서 김원비 작가랑 박태야 작가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케이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생각하는 케이스러움이라는 거는 뭔지,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케이스러움이라는 것과 일치하는지. 저는 크게 공감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읽는 내내 약간 그 케이스러움이라는 게 약간 긍정적이라는 의미보다는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좀 많이 느껴서 이 책에서는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쓴 적은 그래서 없어요. 나는 네. 굳이 이 케이스러움을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월드컵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냄비 근성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케이스러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쁘면 나쁜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열정적인 거예요. 그 맞아. 한순간에 모든 거를 다 쏟아부으니까 맞아. 후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도 안 남는,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뭐 나쁠 수도 있지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좀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서 그게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상한데 진심인 K축제 탐험기라고 아예 타이틀. 맞아. 뭔가 모르게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근데 포인트. 저는 저 문장에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저건 그냥 정말 코리아 축제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축제를 외국에 여행 갈 때 느끼는 토마토 축제, 무슨 축제, 삼바 축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그마한 축제들 찾아보자. 너무 반갑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러고 한 페이지 읽지 않고 덜컥 샀는데 저는 이 작가분들이 얘기하는 불편함이라든지 막 이런 위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 다 공감을 했어요. 네. 특히 막 이런 점에 우리가 이 책을 얘기하면서 그냥 축제의 특징만 설명하고 끝난다면 되게 아쉬울 거예요. 이 보는 시각이 사실 되게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그 조정래 작가 얘기하는 부분 저 태백산맥.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게 뭐 벌교 축제 가가지고 조정래 작가를 만나죠. 네. 사인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얘기해줬더니 기본비를 쓰고 나서 남편이 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남편 이름을 위에다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여백을 남기지 않아 비좁은 그 틈새를 굳이 찾아들어서 남편 이름은 당연히 아내의 이름 앞에 와야만 한다는 듯이 뭐 이게 무언의 메시지였는지 당신만의 예의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케이스러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편한지를. 근데 이 축제들의 한 70-80%는 불편한 점이 훨씬 많다는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분들의 그런 시선이 저는 좋았었거든요. 음성 품바 축제 기억나세요? 네. 이분들은 이 품바 축제 경험은 한 90%는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막 젊은 남자, 늙은 남자 다 여자들 욕하고 이런 것만 나오는 데인데 거기도 그런 표현을 쓰세요. 어쨌든 그 축제를 즐기는 분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앞에서 우리는 가치 판단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애정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통째로 그걸 나쁘다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이런 시선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K스러움은 K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많은 지점들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고 하면서 뭔가 이분들이 국뽕이라고 표현하는 K 땡땡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이게 우리만의 가치고 막 K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태도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나도 동의해. 근데 그게 싫은 만큼 반대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K스러움으로 한꺼번에 묶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나쁜 건 여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는 똑같은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도희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니, 저는 이상한데 진심인 K축제 탐험기라고 해서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전통적인 한국적인 거를 찾아서 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에서 의미를 찾는 약간 이런 건가? 저는 사실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쩌라고 어쩌려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자는 거지 지금? 왜 이런 거를 가서 이렇게 비판만 써놓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챕터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말장난에 관한 거 그게 와일드푸드 네. 페스티벌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그것도 이렇게까지 깐다고? 자기가 싫은 게 다 K야. 여기서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좀 저는 그래서 그 챕터가 엄청 그 문장 자체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저는 안 웃겼어요. 그게 그래서 유머스럽지 않았고 좀 그 불편한 부분들이 그래서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선들도 되게 새롭고 재밌다. 얘기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그들이 즐기지 못한 축제도 저도 재미없게 읽은 챕터들이 그것도 있는데 분명히 있어. 느껴져. 네, 근데 저는 분명 이런 지역 축제들이 서울에서 추진하는 축제에 비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부족한 축제들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저도 알고 그거를 너무 좋게만 좋은 것들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주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K스러움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불편한 감정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꼭 좋은 경험이 아니었던 것들까지 같이 얘기해주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저도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이렇게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후반부에서 되게 좋았던 게 그 곡감 축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런 글귀를 써놨거든요. 타이틀 자체도 단절된 우리가 만나는 방식이라고 써서 어딘가에 한국감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고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가 열리고 감 박피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레 가방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으며 축제를 통해 그들과 만나는 순간이 너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약간 뭉클했어. 저도. 너무 뭉클했어요. 의좋은 형제 축제였나? 거기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되게 열심히 공연을 하면서 어떻게든 흥을 돋워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저 순간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그런 감동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그런 시선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니들은 혹시 저와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는지? 제가 항상 많은 순간 실패하지만 기대하면서 축제에 가는 이유가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런 지점이고 네. 되게 이 책 읽으면서도 그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뻔하게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반짝거리는 게 있어. 이런 걸 발견해서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네. 책에.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공감이 됐고 여전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살아가지고는 저런 순간을 만날 수가 없다. 나도 열심히 좀 다녀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 분명히 들었어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국인이라는 사람과 한국이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되게 복잡 미묘한 되게 무관심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오지랖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평일에는 9 to 6 되게 뭐 야근까지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은데 되게 열정도 많아가지고 맞아. 판만 잘 벌려주면은 진짜 미친 듯이 잘 놀잖아요. 밤과 음악 사이 가봐. 그래서 옛날 사람. 그래서 뭐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렇게 뭔가 축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수많은 축제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데에서 어느 순간 제가 이게 리스트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게 되면은 정말 나도 나만의 리스트업을 해서 이것 외에도 축제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소한 축제들이 진짜 그럼요. 많아요. 네. 그래서 나만의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떠나보면 재밌겠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곡감 축제를 가서 연날리기 대회를 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성의 연날리기를 그래 세상에는 연이란 게 있었지. 그걸로 대회를 할 수 있지. 넵 잘하세요. 정도로 넘기려고 했다니 생각해보면 곡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 세상에는 곡감이란 게 있었지. 그걸로 축제를 할 수 있지. 넵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고 보니 연날리기 대회와 곡감 축제는 그 단어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상면에서 거기에 겨울과 노작년에
친화적이라는 점까지 더없이 어울리는 짝 같았다. 축제를 다니며 워낙에 엄청난 세상에 뭐뭐로 무엇무엇을 한다고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가 지역 축제를 쫓아 나선 마음속 깊은 곳에 동력은 결국 맞아. 세상에는 무엇무엇이라는 게 있었지. 와, 그치? 그걸로 무엇무엇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 라는 합주와 변주였다. 몰라도 일상생활에 하등 지장이 없고 그래서 알 필요 없는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해두고 싶어서였다. 근데 이 약간 축제를 바라보는 게 되게 따뜻한 거예요. 맞아요. 이 시선이. 그래서 너무 나도 좋았어. 이거를 보고서 나도 뭔가 이런 축제를 다니면서 이런 따뜻함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곶감 축제 그 챕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마지막까지도 훈훈하게 잘 마무리를 좀 해줘서 아마 축제를 되게 진짜 진정성 있게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뭔가 어딘가 운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멀리 가서 하는 게 축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저는 연례 행사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봄에는 항상 저기 벚꽃축제 여의도 거기 네. 친구들이랑 가고 가을에는 항상 저기 불꽃축제 하고 두 개를 항상 했었거든요. 항상 날짜를 체크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그걸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 그걸 끊기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매년 이걸 해왔지가 이게 시간들이 쌓이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맞아. 그런 느낌도 축제가 주는 어떤 네. 그런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6월에도 축제 하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들이. 고유주님 집들이 축제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6월에 하는 건가요? 너무 설레이네요. 너무 설렌다. 무의식적으로 단오제를 외칠 뻔했네요. 머리 감겨주세요. 네, 저희 조만간 들이닥칠 거기 때문에 이제 축제를 즐긴다는 마음으로 너무 좋네요. 기대해주세요. 준비해서 와. 갑시다. 맛있는 게 그래도 먹을 만한 걸 냅니다. 먹을 거 있으면 돼요. 좋습니다. 오늘 꽤 열띤 토론을 이야기를 좀 주고받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희 어떤 영화 기다리고 있죠? 다음 주에는 제가 힐링하고 싶을 때 항상 보는 한 20번은 본 것 같은 리틀 진짜 포레스트. 좋아하는 영화구나. 네. 다음 주에 저희 은하님의 최애 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안녕.